안녕하십니까. 로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 중고차락의 박 팀장입니다. 아, 중고차. 브랜드가 중고차. 네, 중고차락. 아, 예. 이거 새 차인데. 이건 새 차라서 그냥 일단 저는 이제 세컨드로. 세컨드. 네, 세컨드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로버스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뭐 하체 우리기를 거의 뭐 전담 메이커로 뛴다라는 각오를 보였는데. 그런가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저 회사 다녀야죠. 자, 오늘 GV70이. 네. 제네시스 GV70이고. 팀장님이 뭐 아까도 얼핏 물어봤지만 저한테 느낌이 어떠냐. 네. 그래서 제가 좋다. 제가 보통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하루 이틀 타잖아요. 그렇죠. 딱 타고 났는데 좋아. 그러면 분명히 하체도 좋거든. 그렇죠. 보니까 이 차는 피지라만 형님의 냄새가 폴폴 나요. 또 그리고 냄새가. 맥주만 형님의 세팅값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뼈대나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이 피지라만의 형님의 그 어떤 땀 냄새, 땀 냄새. 입 냄새, 입 냄새.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나. 아. 차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엔진룸부터 보면서 2500cc의 문제의 그 엔진, 스마트 스트림 터보. 화재 엔진. 화재 엔진이죠. 화재가 날 수 있는. 근데 얘는 이제 터보니까 아무래도 오일 감소가 NA에 비해서 좀 더디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주행 특성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네, 주행 특성이 좀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네. 빠른 시간 내에 오일 감소가 일어날 거고요. 과격하게 몰면 왜? 아무래도 이제 RPM을 높게 쓰고 이제 배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연소실 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변형이 심하게 오겠죠. 근데 원래 터보는 NA 엔진이 아무리 압축비를 세게 써도 압축비를 약하게 쓰는 터보보다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터보가 산소를 워낙 많이 넣어버리니까 네. 사실 연소실 내의 온도는 산소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연소실의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랜저나 K7보다. 네. 근데 얘네들이 마력도 더 높은데 문제 발생이 좀 더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2.5 터보들이 좀 있던 걸 보면. 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쩐 뭐 오일이라든가 뭔가 냉각에 더 신경을 쓴 거 아닐까요? 근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현재. 이 차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이네, 사람이. 네, 원래 부정적이에요, 저는. 아니, 긍정적인 걸로 보면 되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부정적으로 봐.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 네, 아직 자꾸. 그러니까 많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 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이제 네. 나온 다음에 보자. 한 1, 2년 지나봐야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하긴 이 엔진이 그렇게 많이 지금 GV70 판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엔진의 위치하고 뭐 핵심 부품들 좀 설명해 줄 거 있습니까? 저게 이제 직분사. 얘가 이제 GDI 고압 GDI, 펌프. 고압 펌프. 소리 날까봐 이제 제네시스라고 또 이제 착실하게 이렇게 좀 근데 가려놨네요. 따따따따 소리 많이 안 나. 거기다 이제 커버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있고 낮은 RPM에서 따다다다 소리 나지 않게 MPI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포트 분사하고 놓쳤죠, GDI. 방금? 네, 놓쳤습니다. 놓쳤죠. 놓쳤네요. 눈빛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흔들렸습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흔들렸어. 근데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이 흡음재. 흡음재. 네, 흡음재 또 제네시스라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또 흡음재를 또 탄탄하게 해놨더라고요. 렉서스를 모방하는 제네시스. 그렇게 되는 렉서스가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정숙성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흡음재를 많이 넣고 요 위에 있는 얘 흡음재도 그렇고, 그렇죠. 쟤도 그렇고 위에 아예 덮는 카바도 그렇고. 카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낮은 RPM에서 포트 분사해주고. 포트 분사. 네. 포트 분사면 따다다다 저기 안 돌아도 되죠. 그렇죠. 근데 엔진이 구동하고 있는데 저거를 안 돌게 할 수도 있어요? 구동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요, 그 연료를 리턴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인을. 네, 네.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에서는 연료를 리턴 시켜버리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런가요? 네. 구동을 주고 빼고가 아니라 연료를 아예 리턴을 하니까. 리턴을 밸브를 열어갖고 리턴을 하게 되면요, 네. 압축이 안 생기잖아요. 그냥 바로 연료 탱크로 가버리니까. 연료가 가야지만 이게 움직이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아놓고 여기서 압력을 주면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부하를 받으면서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얘를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면은 부하가 안 걸리니까. 무부하 상태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좀 줄어들게 돼요. 상당히 유식해 보여.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쪽에 뭐 에어플로우 센서가 없다. 그 에어플로우 센서 없는 차가 어디 있어? 있죠. 그래요? 예전에도 있었었어요.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가 하는 게 현재 상태의 이제 온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양을 공기 양을 측정하는 해서 거지. ECU에다 보내줘서 그렇죠. 현재 이제 그러면은 연료를 얼마나 보줘야 되냐 네. 이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공기의 양, 들어오는 공기의 네. 양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없고 맵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물센서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예, 이제 맵 센서하고 부스트 압력 센서 두 가지가 달려 있는데요. 네네. 이 압력 차에 의해서 공기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스트 센서랑
그러니까 부스팅돼서 오는 거랑. 예, 부스팅에서 오는 그 압력차.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스로틀 바디 쪽에서 닫혔다 열렸다 할 때 이제 압력차가 발생. 이쪽 압력하고 이쪽 압력차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내는 거죠. 왜 그렇게 두 개를 달아 여기다 그냥 하나를 달지? 에어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팅이. 그렇게 좋은 거를 여기다 달면 되지 왜 이걸 삭제시키고 여기다가 맵 센서랑 그다음에 여기 부스 센서를 왜 다냐고요? 저도 지금 이거는 그냥 내피셜인데요. BMW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예전에 현대차하고 이제 몇 군데 차종에서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맵 센서 보시면요, 가격이요. 뭐 한 2만 원, 3만 원 그래요. 맵 센서 잘 해봐야. 근데 에어플로우 센서는 10만 원 단위, 20만 원 단위가 한 넘어요. 18만 원 정도 하던데. 그다음에 이제 더 고가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40만 센서 중에 원짜리도 봤어요. 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맵 센서, 부스 센서도 안 비싸잖아요. 맵 이거 센서는 비슷한 거 똑같아요, 아니에요? 가격이. 똑같은 예, 거잖아. 뭐 2, 3만 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그럼 거의 뭐 한 4분의 1로 코스트 다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 터보차들은 이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어야 엔진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떤 공기의 양과 연료를 분사해갖고 낮은 RPM에서도 이 좀 엔진이 좀 꿀럭꿀럭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진 전문 이제 뭐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쪽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많이 해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맵 센서는 차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압력만 계산하니까. 네, 근데 에어플로우 센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현재 온도, 이제 뭐 이런 값을 가지고서 이제 공기가 순환하는 양, 이제 이 다이오드 같은 거나 이제 저항 같은 걸 달아갖고요. 전기로 지지면 얘가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식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온도나 이런 이 값을 가지고서 에어가.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에도 더 정확한 공기의 산소의 밀도량까지 다 계산해 계산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차가 낮은 RPM에서 약간 어벙 뛰는 게 이거 아니냐.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터보가 싱글이고. 싱글이죠. 네, 싱글 터보인데다가 터보도 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차의 터보 부스팅은 3000rpm에서 끝장나거든요. 아, 3000rpm에서요? 3000rpm 전후에서 끝장나더라고. 아. 근데 4000 이후에 없고 2000 미만에 없고. 아, 그래요? 좀 이상하네. 자, 그리고 알터네이터 그냥 큼지막하게 있고 냉각수를 최첨단 엔진 치고는 냉각수 펌프가 수동 저기 벨트로 걸려 있더라고요. 네. 손으로 한번 만져볼 수 있습니까? 네, 이쪽에 지금 노란색 벨트 보이시는 거, 여기. 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잘 뭐 안 보여요. 예. 대충 보이는 걸로 그냥 우리가 워터 펌프가 벨트 걸어서 그냥 기계식으로. 원래 이 정도의 엔진이면은 MPI 뭐 GDI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터빈 걸어서 이렇게 하면 요즘 차들은 트렌드가 이제 전자식으로. 예.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펌프 돌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대가 지금 얼마죠, 선생님? 보통 이 GV70 2.5 터보가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5,700에서 6,500 사이. 그냥 에버러지 6,000 잡으면 돼요. 그럼 6,000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6,000짜리 차 중에서 저희가 BMW 5 시리즈도 6,000이면 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걔는 얘보다 옵션이 안 좋잖아. 아, 옵션이 안 좋고. 네, 얘는 옵션이 좋잖아. 아, 옵션이군요. 네, 옵션이고 차도 더 좀 이렇게 좀 크고. 뚱뚱하고 뚱뚱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터보의 방식은 뭘 썼을까요? 지금 그냥 일반 터보에 전자식 액추에이터 달아서 정자식 액추에이터 네. 달아서 네, 제어하는 터빈이 이제 거죠. 부스팅이 됐어. 부스팅은 어떻게 시키죠? 지금 인터쿨러가 공냉식이 아니고 순냉식 달아놨더라고요. 아, 순행식. 예, 요 지금 에어플로우 이제 필터 밑에 예. 에어클리너 필터 밑에 보면 네모나게 박스가 달려 있어요. 도시락통. 네, 도시락통 달려 있어서 여기서 에어가 들어오면 네. 거기서 이제 순행식으로 식혀서 네. 이게 돌아서 이쪽 엔진으로 바로 다이렉트.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필터를 해서 바로 터보. 부스팅을 해서 네, 터보 걸어서 바로 그냥 꺾이자마자 바로 꺾여. 들어가요. 그러면은 최단 요 거리. 거리는 짧게 해가지고 엔진 어떤 리스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에어플로우 센서는 생략하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에어플로우 센서를 뺀 어드밴티지를 여기서 좀 메꿔보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유속의 어떤 그 일정량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에어플로우 센서가 난 필요해 보이는데. 아,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짧아지면요. 네. 초반에는 좀 이렇게 토크가 좀 나오는데 네. 후반에 좀 후반에 많이 안 좋죠. 많이 빠지죠. 근데 후반에 거를 잘 해주려면 이것도 정밀하게 잘 해놓으면 그렇죠. 전자식으로 쫙 밀어주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좀 아쉽다. 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흡기 쪽에 뭐 달라진 기술이나 뭐 팀장님이 봤을 때 이 엔진, 이 룸을 봤을 때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다.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밸런스 측면은 어떤가요? 댐퍼의 마운트가 이쪽에 있고
그렇죠. 저기 있고 엔진이 지금 1번 실린더가 일단은 댐퍼 마운트에 걸리는 거 여기 이쯤에 1번 실린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으면요. 지금 여기에 딱 1번 실린더 걸립니다. 좀 더 뒤야. 뭐 이렇게 앞으로 갖고 와. 여기 지금 정화 플러그가 있잖아요. 알았어. 정화 플러그. 정화 플러그 그러면 좀 네. 1번 실린더가 그러면 정확하게 마운트에 걸릴 정도면 엔진은 상당히 들어갔네. 예, 많이 들어갔죠. 거의 뭐 BMW하고 벤츠의 중간 정도. 그 예전에 저희가 물침대 에디션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현대에서 원래 오리지널로 세팅을 하셨던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피에즈라마. 이거는 피에즈라만 형님의 손길이. 이제 손길이 좀 냄새가. 땀 냄새, 입 냄새. 맥주 한 잔 먹고 맥주만 형님을 그리워하면서. 맥주만 형님은 간여를 안 한 것 같아. 간여를 안 느낌에 한 것 맥주만 형님의 세팅값은 없어. 악셀을 놨어. 컷오프가 됐을 때 블로우오프 밸브. 블로우오프 밸브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 이렇게 해서 리턴이 돼서 바로 흡기로 다시 들어가게끔. 그게 잘 돼 있어야 악셀을 놨다 밟았다 했을 때 좀 이렇게 네, 좀 초반 리스폰스가 빠릿빠릿하게 들어와요. 근데 얘는 없더라. 그래서 혹시 그게 없나 해서. 이게 단류는 있는데 왜 근데 이게 악셀을 놨다 밟았다 할 때 왜 그러는 거야? 이 에어플로우 형님이 좀 없어져서 에어플로우 형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강성 확보는 그래도 꽤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도 지금 파이프가 지나간 거. 네, 요렇게 이제 우리 BMW가 잘하는 다이아몬드 형.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2개예요. 이제 하나는 네. 저기 인터쿨링용 냉각수.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 엔진 시킬 때 쓰는 엔진 냉각수. 그렇게 그러면 나왔다. 얘는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도 쿨링 시스템이 달려 있나요? 그렇죠. 엔진 오일은 아무래도 이제 엔진하고 같이 일반 냉각수로 이제 쿨링을 같이 할 거고 열경기를 달아서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기 뭐 인터쿨러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온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예. 다 별도로 별도로. 네,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가 근데 이 에어플로우 센서가 없는 것 치고는 그래도 엔진을 좀 민감하게 하려고 BM을 컨닝을 많이 한 것 같아. 이 앞에도 보니까 플랩이 있어. 네, 플랩 달려 있습니다. 낮은 속도라든가 아니면 엔진이 열을 안 좀- 받았을 때는 플랩을 닫아서 네. 어떤 연비 공기 저항을 좀 하려고 잡아주는 게 있고 열이 올라가면 이제 플랩을 다 열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엔진이 냉간 시에는 압축비가 낮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빨리 엔진을 온도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플랩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군요. 그러면 팀장님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되게 마음에 듭니까? 이거 이 상태로 만약에 엔진에 하자만 없으면 네. 네, 뭐 오일 감소라든지 뭐 엔진이 갑자기 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굉장히 아니 뭐 일어나지도 않는 거를 왜 얘기를 꺼내고 그래? 이 양반이 웃긴 양반이네 아주. 아니 그럴 뭐 수도 이런 있죠. 이 엔진에서 스크래치 봤어? 아니 한 번 봤는데 그랬어? 그때 그거 가서 봤잖아요. 그치. 요거 두 개 뭐예요? 얘도 듀레이션 들어갔어요? VVT인데요. VVT? 네. 그러면 밸브 타이밍만? 네, 타이밍만 제어하고요. 네. 배기 쪽에서는 그냥 유압식이고요. 네. 흡기 쪽에는 EVVT라고 해서 네. 이 전동식 모터를 달아놨더라고요. 얘는 전동식 모터로 해갖고 그러면 흡기의 어떤 그 네, 값을 타이밍의 받아서, 네. 시간을 지연 지각을 해주는 거고 네. 배기 쪽은 그냥 옛날 기존 방식의 유압으로 해서 네, 밸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렇게 각도가 바뀌게끔.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뭐 듀레이션 뭐 더 열려 있는 시간을 뭐 유지시켜 주거나 이런 건 없는 네,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뭐 깊게 VVT나 VVA 없습니다. 여기. 그런 거. 네. 터보니까 L은 필요 없을 거고. 네, 터보 없습니다. 엔진이 뭐 길게 눌러서 눌러서 거야. 그냥 터빈으로 밀고 들어. 네. 그럼 저거는 왜 이렇게 조그만 무슨 센서가 있어요? 이게 저거 미션 쪽에 이제 컨트롤 유니트인데요. 캐피코 써 있네. 네, 이게 굉장히 좀 거시기한데. 캐피코 요것도 캐피코 아닐까 지금 옆에 있네 지금 보이나? 얘도 뭐 캐피코겠죠. 얘도 뭐 현대마크, 기아마크 써 있는 거 보니까. 캐피코에서만. 캐피코라고는 안 써 있는데 현대 기아마크가 딱 찍혀 있는 걸로 보아서. 그렇죠. 예, 원래는 예전엔 다 보시 뭐 이런 것들, 지멘스, 얘가 지금 ECU, 쟤는 예, TCU. TCU. 근데 ECU는 조금 위험한 부위에 있네. 여기 정면 충돌하면은 항상- 바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 작살. 얘가 원래 저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벤츠나 BM 같은 경우에는 엔진 위에 그렇죠. 올려놓거나 가장 안전한 데도. 아니면 요런 제일 안쪽, 그렇죠. 예, 승객석 안쪽이나 운전석 안쪽에 숨겨놓거든요, 보통. 이거는 사고 났을 때 이거 나가면 비싼데 이거. 일단 몇백만 원 그냥 딱 걸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 시작 단가. 일단 전면부에 사고 났을 때 기본적인 3박자에서 ECU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죠. 와, 3박자 플러스 ECU까지. 거기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 할 때 딱 여기서 빗각 딱 치는데 바로 ECU 그냥 스몰오버랩에서 바로 ECU가 일단 날아가고 보는 거죠. 이거는 ECU를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급발진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 ECU 자료가 없어. 사소한 사고에서 ECU 자료를 날리기 위해서 망가지기 쉬운 거네. 뭐 그럴 리는 없는데요. 사람이 진짜 사악하네. 이 인간 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옆에 와서 팀장님 이 차는 네. 제가 딱 몰아봤을 때 SUV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바닥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른 SUV들은 좀 더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지. 이 바퀴 전체 중심이 이쪽으로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댐퍼와 스프링의 캐스터가 그 다음에 이 텐션 스트럿 그 다음에 메인 로우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BMW에서 5 시리즈를 만들 때 같은 X5랑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요. 네. 5 시리즈보다는 약간 3 시리즈를 좀 확장해 놓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맥퍼슨 타입이다 보니까 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WC1 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금 차이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차고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낮아요, 무사님 되게. 타보니까 거의 뭐 승용차 수준의 승용차 같은 느낌으로 가요, 차가.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낮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GV70 같은 여기도 경우에는. 지금 낮은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 서브 프레임의 높이도 되게 낮아요. 예, 그게 하체도 일단 낮고. 낮게 세팅을 하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는 이 등치만 아니면 거의 이제 세단 세팅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요만큼만 더 높고 그냥 세단 같아요. 예, 그냥 지금 5 시리즈 보면 같은 세단. 댐퍼도 생각보다 길이가 네. SUV라고 생각하기에는 바퀴만 꼈을 때 딱 요만큼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일반 SUV 보면은 이게 떨어뜨리면 이만큼 막 뚝뚝 네.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짧아 보이긴 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 차에서는 맥퍼슨인데 여기 이렇게 알루미늄 암에 이거를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세팅한 적이 없잖아. 없죠. 텐션 스트럿을 이렇게 굵직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제네시스 세팅하신 분들은 텐션 스트럿을 다 썼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제네시스. 걔네는 W25였잖아. 그렇죠. W25인데 얘는 맥퍼슨인데 네. 독립식으로. 독립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피에지라만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렇죠. 이 피에지라만 세팅감. 형님의 땀 냄새와 입 냄새가 들어간. 그리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알루미늄이죠. 지금 여기만 알루미늄 이중 그러니까 접합으로. 댐퍼가 꽂히는 부분. 예, 요 부분만 딱 보면요. 리베팅하고 본딩 공법으로 지금 붙여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 주름 굴곡, 같은 걸 네. 굴곡을 좀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다 스틸이고. 나머지는 스틸로 다 돼 있고요. 본딩, 실링 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네. 지금 본딩이 안 돼 있어요. 요게 거긴 지금 알루미늄이니까 안 했겠지. 밑엔 처리잖아요. 아이, 그, 여기는 너무 다음은 그렇잖아, 현대인데. 아니, 여기 브레이크 네. 뭐 아까 할 말 있다면서요? 브레이크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뭐 원피라서 나쁜 거기보다는 딱 봤을 때는 좀 크게 좀 한 것 같은데 좀 SUV 무게치고는 2톤 가까이 하는. 2톤 가까이 하는데 좀 작아 보이긴 해요. 지금 제가 근데 보기에는. T는 좀 그래도 수입차에 비하면 두껍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 차치고는 좀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성능이 그래도 300마력 가까이 나오는 차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무시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소음하고 또 타협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 예전에 스팅어도 그렇고 네. G70 같은 경우에도 소음이 난다고 이 브레이크 패드를 네. 줄여놔요. 모서리를 1cm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줄여. 모서리를? 예. 표면적으로 이만큼씩. 이 패드가 닿는 면적을 더 작게 만들어요. 예, 작게 만들어 버려. 그럼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원래 모서리 쪽에서 이렇게 네. 달 때 끽끽끽끽 이렇게 살살살 나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저거를 하는 게 난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블루엔진이나 기아 큐서비스에서 브레이크 소리 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랄을 한대. 아, 맞아요. 그건 그냥 맞는 완전 말이에요. 지랄을 해서 지져버린대 그냥. 아주 그냥 사람 애들이 일을 못하게 그냥 지져버린다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쪽을 잘라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여기서 뭐 소비자분들이 지랄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던데 근데 그거는 현재 근무자들이 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열을 먹기 시작하고 절대적인 제동력이 필요할 때는 밀려버리거든요. 뒷브레이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는 브레이크 성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본 것 같아요. 300마력인데? 네, 그냥 브레이크는 좀 약간 접어주고 가더라고. 300마력이 2톤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베라우진 같은 것도 좀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볼트도 이렇게 쑤시는 걸로 잘 만들고. 원래 예전에는 현대자동차는 반대로 돼 있었어요. 여기 근데 제네시스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것도 이제 제네시스. BMW 역할이 되는 그렇죠. 거죠. 피에지 라만 형님이 네. 아무래도 만든 거. 그럼 이제 센터 축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밸런스 잡기 좋고 그다음에 제가 한때 고정을 그때 말씀하신 기억나시죠? 센터 볼트가 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안 박았냐? 네. 흔들리지 않냐? 네. 근데 3개씩이나 박아놨네요. 희한하네요. 그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흔들림의 그거 이제 물침대 되게 좋아하니까 흔들리는 안 되는 과학이. 아니 그때 그때 뭐 안 해놓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3개씩이나 됐고 뒷바퀴로.